저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격조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재원이라는 본명으로 정치권에 처음 발을 내디딘 분입니다. 가수 리아 씨,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전북 도당위원장 맡고 계신 소설가 정도상 선생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격조 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두 분 모두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요. 편의점 저희 첫 출연이시라서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항상 뜨거운 연대 인사 그리고 하도 세상이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정도상 선생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가수 리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먼저요.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정도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마음의 울분이 쑥 씻겨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명 김재원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가수 리아입니다. 문화의 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그래도 취재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문화와 또 함께 하신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우리가 재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십시오. 정치도 문화입니다. 네, 정치도 문화입니다. 아우, 세상에, 그렇죠. 네. 정치의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화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나워서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네, 요즘은 길에서도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니,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네. 좋은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예. 잘못하면 얻어맞는다. 그러니까요. 네, 세상이 그리고 무서워져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정치 성향이 누군지 정확히 보고 말을 해야지 괜히 잘못 말 꺼냈다가 당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돼. 이런 얘기를 네. 이제 종종 듣게 되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체제로 인해서 이분법적 진영 논리가 우리 내면 안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네. 이를테면은 우리 시인 이영진이 쓴 글 중에 밥상에도 38선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밥상에도요? 예. 그러니까 밥상에도 38선이 있어서 가족끼리도 38선이 있고 자기 내면에도 어떤 글을 쓸 때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도 38선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밥상에 38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넘어가는 거죠.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네. 거기 원장님이 저랑 동갑인데 네.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네. 저랑 이제 성향이 같으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밥상머리에서 어머님이랑 크게 다투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부인께서 네. 잘 모르고 뭐 우리 저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어머니가 아니 왜 그쪽 편을 드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맞습니다. 예죠. 밥상에도 38선이 있다는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뭡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다투고 올라오잖아요. 네. 예, 정치 성향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예 명절 때는 정치 얘기 안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저는 좀 그 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건 뭐 진보 보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어느 맞습니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일단 안 들어요. 네. 일단 안 듣고 안 듣고 비판부터 하려고 해요. 니네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아까도 분단 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깊게 내면화돼 있어서 이분법적 생각이 훨씬 강해진 거예요. 이분법으로 사고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극단까지 와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도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가수 리아 같은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처음 됐을 때 그 바지 흰 바지 입고 갔다가 그 까만 바지 뭐 정장 1세기 국회에 흰 바지 입고 왔다가 품격이 없다고 품격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문화는 다양성이 충분히 넘치는데 정치의 다양성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더 다양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수 리아 씨는 왜 갑자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사실 뭐 정치를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네. 대선 이후에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이건 아닌데 너무 억울하고 네. 어쩜 그렇게 0.72%였나요? 73%. 73%. 예. 네, 그 정도 차이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아깝게. 네. 그리고 저 양반이 정권을 잡으면 분명히 나라가 이상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네.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난 90년대의 IMF 시대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분이 토론할 때도 저렇게 잘 대답도 못하고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과연 앞으로의 위기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참 억울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광장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여름 8월에 제가 학위 논문을 써야만 했는데 학위 네. 논문 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말에 네.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촛불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하셨어요? 여기저기 집회를 다 다닌 거죠. 이태원 세상에. 참사 집회도 가고 아니 이렇게 유명인이 예,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도 가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도 이제 얼굴이 뭐 지금은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네, 예전 아이돌들에 비해 지금 아이돌들의 이제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 나이대인 40대나 50대 같은 네. 경우에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는데 네. 혼자서 그렇게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길에 네. 다녀도 되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저라도 거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고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국 대표님한테 저를 추천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조국 대표님 전화를 받고 알았고 아 전화가 왔어요?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늦게 전화가 왔길래 뭐라고 저는 이 하시던가요? 번호를 받을까 말까 모르는 차도 번호라. 주차장에 잘 세워놨는데 왜 네, 전화가 왔지? 네, 그래서 받았더니 여보세요 그러시는데 이제 목소리가 아, 딱 조국 대표님이시더라고요. 대표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추천을 하셨고 당장 월요일 날 입당식을 할 건데 오실 네. 수 있겠느냐. 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지지하고 있었던 형편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재명 대표님한테 문자를 드리고 네. 이재명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세요? 이재명 대표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시고 네네. 그냥 제 내면적인 이제 생각에서는 옆집 아저씨 아. 같은 그런 굉장히 친근한 네네. 그런 분으로 이제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문자 보내셨습니까? 제가 저도 이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제가 지금 사람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저보다 더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아서 예.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번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응원한다. 어머. 네, 이렇게 문자를 또 이재명 보내셨더라고요. 예, 세상에. 그게 그날 밤 넘어서 12시 넘어섭니다. 네, 네. 그때까지 안 주무시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굳이 이제 뭐 민주당의 반대 세력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확장 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민주당 쪽에 이제 50대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니까 네. 참여를 좀 잘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샤이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40대였는데요. 네. 40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끌어져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진영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해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또 그 광장에 나가서 봤었을 때 사람들의 그 울분, 나는 왜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거기 나가서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에서 또 영하 18도가 넘는 겨울에도 거기 가갖고 둘둘 싸매고 핫팩까지 붙여가면서 싸웠던가, 왜 나는 그렇게 억울했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 계셨던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정도상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더 아시지만 뭐 가수 일항의 사건이라든지 주로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은 연예인들은 대중예술인들 또 예술인들 또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좌파로 몰리는 거예요. 네, 아까 38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아니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단 심리가 아마 깊게 뿌리 잡고 있어서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그러면은 잠재적 범죄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거든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경북 지역에서는 더하다는 거죠. 네. 최근엔 좀 그럼요. 나아졌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좀 낫다고 그래요. 조금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좌파로 몰아버리는데 좌파 연예인이라는 얘기를 정치인들 저쪽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네. 네, 그럼 좌파는 잘못된 건가요? 범죄자인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리아 씨 인터뷰했었어요. 소셜 테이너로. 네, 그쵸? 네, 우리 책도 쓰고 했는데.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인터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제가 인터뷰 많이 했어요. 10년 됐네. 10년. 제가 생각하니까 인터뷰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평양 갔다 왔을 때 맞아요. 평양 갔다 오신 다음에 네.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해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조국 혁신당에 합류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낮에는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요. 제재소? 예, 밤에는 이제 집에서 글을 썼는데요. 시베리아 소나무를 원목으로 수입해서 켜서 한옥재로 만드는 제재소예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거대한 기계들 틈 사이에서 나무를 켜서 나오면 이 나무를 차곡차곡 쌓거나 다듬고 해서 이제 보내고 하는데 뭐 지게차도 운전 잘합니다. 야. 온갖 노가다를 이제 하고 네. 사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작가가 데스크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작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야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정화되고 거기서 뭔가를 보게 돼 있어요. 제재소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재소 노동자들이 고용된 노동자들이 제때의 월급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과 이 제재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또 여러 업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돈이 제때에 안 들어오면 급여를 못 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동시적으로 그렇죠.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데 네. 이 불안을 끊임없이 봤어요.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마침내 작년에는 최고 단계까지 와서 네. 한때 100명까지 있던 뭐 노동자들이. 목재소 이런 예. 데서 이제 한 명밖에 없는 큰 공장에 한 명밖에 없는 상태로까지 이 서민 경제가 아주 완전히 폭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걸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조국을 만나기로 했죠. 언제 만나셨습니까? 작년 겨울에 예. 정말 추운 날인데 네. 전 시골 살잖아요. 예. 시골지가 서울 한번 오려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배동 네. 어느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간곡히 권했죠. 작년 말에. 예, 창당합시다. 창당. 예, 조국 당을 만듭시다. 예, 당을 만듭시다고 간곡히 권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조국 대표가. 예. 근데 나는 창당해야 된다고 본다. 내가 미력이나마 보태겠다. 네네. 그렇게 아주 꼬시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이 꼬셨구나. 나만 꼬신 게 아니겠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아마 예. 계속 권유를 했을 텐데 예. 내가 전북은 맡겠다. 내가 힘이 없어도 네. 전북은 맡을 테니까 예. 같이 하자라고 예. 계속 권했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넘어서 네. 해봅시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오늘 창당에 이르기까지 예. 지금까지 결론을 뭐 중간 결산을 해보자면 네, 창당한 거 잘한 거 아닙니까? 잘했죠. 너무 잘하셨죠. 너무 왜냐하면 잘했네요. 저는 사실 창당하게 되면 중도가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도가. 조국 혁신당으로.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진보의 예인선인데. 네. 아니요, 오히려 네. 조국 혁신당은 좌파 정당도 진보 정당도 아닌 네, 맞습니다. 대중 정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중정당. 예. 예. 대중 정당으로 활동을 잘하면 네. 중보가 와서 이 중도가 잘못된 진보까지 끌고 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도 사실은 아까 말한 이분법의 진영 안에서 네. 한 극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도 예. 한 진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도 세력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중도 세력이 진보를 견인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조국 대표님도 거기엔 동의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조국 혁신당은 네. 진보 정당도 좌파 정당도 아닌 예. 중도 대중 정당입니다. 예. 근데 그 조국 대표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진보 그러니까 그 어쨌든 쇄빙선 앞에 제일 먼저 나서서 의제 설정하고 실제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그 구호를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나서서 이 검찰 독재 정당을 끝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꼭 진보의 의제냐? 의제는 아닌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의제이고 네네. 대한민국 중도의 의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네. 중도층이 점점점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온 그 르포 기사를 보면 네. 이제 그나마 조국 혁신당이 할 소리 하더라 이런 시민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왜 이런 거 이게 말이 돼라고 할 때 딱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하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네. 정당이나 검찰 독재, 민주당도 검찰 독재 끝낸다고 네, 얘기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은 그것의 행위의 첫 번째로 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검찰 독재 조기종 씨는 추상적 구호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네. 그렇죠. 그 네. 정책을 내세우기 네. 때문에 네. 국민들이 듣기에 시원하게 쑥 와닿는 네. 거예요. 네. 이 점이 다른 거죠. 다른 정당하고. 네. 굉장히 선명하기도 한 거고 저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어쩌면 기후하고 좀 비슷하다. 기후. 사람들 민심이라는 거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꽁꽁 얼고 추워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느 날 이렇게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이게 녹으면서 얼음이 쫙 하고 깨지잖아요. 그런 모양새에서 이제 쇄빙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은 아주 강경한 그런 이제 진보의 그런 기운이 아니라 네. 사실은 중도의 기운에서부터 비정상적인 거를 바로 돌리는 균형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봐주고 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인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이제 후쿠시마. 네. 뭐 실제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고 하다가 네. 경찰 제지도 받고, 사실상 이게 활동가로, 그러니까 가수보다는 더 적극적인 그 액티비스트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국 혁신당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네. 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옮기시게 된 건가요? 아마 그거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입당식 때 잠깐 얼굴 뵙고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런 활동을 제가 한 거는 뭐 보여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 쪽으로 참여를 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활동들 같은 거를 정말 좋게 봐주시고 네. 그리고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그 극우이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저한테 가끔 답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많진 네. 않은데 딴따라가 노래나 하지. 아직도 딴따라라는 표현을 쓰시고 노래나 하지. 왜 정치에 참여를 하냐. 딴따라도 시민입니다. 네. 그리고 딴따라 중에서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 하고 같이 함께 다 연대를 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딴따라가 왜 정치에 참여하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딴따라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정치에 참여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려있는 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만큼 청년들과 앞으로의 미래 이런 네. 것들에도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시고 또 정도상 선생님 같은 멋진 이제 문화예술인 또 이런 분들 또 굉장히 학식이 많으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다양한 분야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 열린 자세로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말거나 네.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끝까지 저는 노력을 하겠죠. 저한테 한 표 주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어차피 그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네. 하지만 되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한번 내므로 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저 목소리를 그동안 샤이해서 네, 네. 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용기를 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갑자기 딴따라 말씀하시니까 네. 그 송혜 선생님의 네, 생각이 나고 네. 그리고 그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지적인데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죠. 예, 네. 예, 문화예술인들이 진짜 뭐 배우 특히 그리고 뭐 개그맨들 만나보면 김재동 씨 보세요. 아유, 헌법을 그럼요.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문화예술인을 무슨 딴따라라고 비하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기죽지 마세요. 아, 저희들이 진짜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딴따라가 세계사의 기류를 바꾸기도 해요. 그럼요. 70년대에 딴따라들이 없었으면 베트남 반전운동 안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예. 러시아 빅토르 채 없었으면 네. 공산주의가 저렇게 빨리 그랬죠. 해체되지 네. 않았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이 딴따라의 중요성은 사실 딴따라를 배짱이로 보는 게 아니라 딴따라야말로 인류 영혼의 보물들이죠. 네, 인류 영혼의 보물들이다. 왜냐하면 네.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예. 미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문학에 이야기가 없고 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 존재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예. 하루 중에서 뭐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온 인류 영혼의 보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선배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좀 그 문화예술인들은 진보적 사고를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진보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발표했던 노래는 지나간 노래고 앞으로 창작할 노래는 오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끊임없이 과거를 지우고 새 것을 봐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 것을 탐구하거든요. 영화 감독은 끊임없이 새 이야기를 탐구하고 네. 시는 또 새 시를 탐구하고 소설가는 발표하고 나면 이미 끝났고 다음에 오는 작품을 끝없이 고민하고 네. 있고 저도 지금 이제 출판사의 원고를 장편을 넘겼어요. 그걸 안 넘겼으면 조국혁신당에 이름만 못 걸었을 텐데 네. 그걸 넘겼기 때문에 이름을 걸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미 제 머릿속에는 네. 다른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다음 작품을 다음 작품 이걸 그 써야 사람. 되겠다. 네. 이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긴장과 흥분과 이것들이 예. 자꾸 새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에서 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인데 네.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은 진보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 때 80년대에는 소설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도상, 하나는 공지영.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저분 누구지?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분들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니요, 네. 아니요. 그것은 뭐 네. 지나간 얘기고 여러분들 그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네. 아까 내가 중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중도 네.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중도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네. 중도를 중립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제 시대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 집 마당 안으로 독립군이 일본군에 쫓겨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내가 중립에서요. 네. 그러면 일본군이 와가지고 독립군을 쏘아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하는 것에 관여를 안 하는 게 중립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립군이 죽거나 끌려가겠죠. 네. 근데 중도에 서게 되면 독립군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일본군을 속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립군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일본군을 속여서 따돌리게 하는 것이 중도거든요. 네. 여기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중립에 섰을 때는 독립군이 죽는데 중도에 서면은 독립군이 삽니다.
그래서 중도는 근본적으로 그 오른쪽에 이익이 되는 태도를 말해요. 오른쪽. 오른쪽. 예, 의로운 쪽. 예, 의로운 쪽에 자기 태도를 갖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중도의 확장이 조국 혁신당의 핵심적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부는 이게 안거서공 정부잖아요. 앉으면 거짓말, 서면 공갈. 네. 안거서공. 예. 네. 아니 조국 혁신당은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요. 이 보통 분들이 아니셔요. 아니 예.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 예. 도망치기까지 봐봐요. 예. 안거서공이 정확하잖아요. 예, 안거서공. 예. 예, 오늘 또 새로운 한자 예. 나왔습니다. 안거서공. 예.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 순우리말. 순우리말이네. 앉으면 거짓말, 서면 공갈. 그러네. 이게 예. 윤석열 정권이고 예. 또 국힘당 대표 되신 한모 씨 같은 경우에 안간석간, 안간석간. 안간석간 뭡니까? 안자도 깐죽, 서도 깐죽. 예. 최근에 민주당은 뭐 음주운전자 공천당이냐 그랬는데 예. 까보니까 자기네 당에도 17%가 17명이 음주운전자를 예. 공천해놨어요. 아니 전과 구범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것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네. 맨날 남의 것만 대고 깐죽대는 자기 정책이나 자기 지향 이것을 국민들한테 설득하지 않고 예. 이게 깐죽거리는 걸로 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도 국민들이 너무 실증을 많이 낼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깜도 안 되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사실 정치에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품격인데 네. 그 품격이 없는 막 그 언어의 사용에 사람들이 좀 지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문화예술인들이 조국 혁신당 지지 선언한다고 들었습니다. 10시 네네. 40분인데 예. 이 문장을 또 선생님 쓰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썼습니다. 핵심 내용만 너무 길어서 어떤 내용의 발표인지 미리 예고편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선언은 네. 사실 이 선언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주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조국이 어려울 때만 지지를 한다. 왜냐면 그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 완전히 곤경에 빠졌고 멸문자를 당할 무렵에 지지 선언을 그때 1,000명이 넘게 했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잘 됐다 지금 하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네. 설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을 써서 동의를 받고 공동 발의자 11명한테 동의를 받고 네. 이것을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부터 올렸어요. 그럼 우리가 그 조국이 어려울 때 2019년에 낸 지지 성명은 2주일에 거쳐가지고 1,000명이 넘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딱 사흘 만에 788명이 와. 서명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문화 영역에서 우리 문화예술계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 억압은 물론이고 네. 오늘 학전이 문을 닫아요. 오늘이군요. 예. 오늘 그러니까 닫아요? 기초예술 분야를 완전히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R&D 예산만큼 충격적이네요. 예. 학전이 오늘 문을 닫는구나. 그래서 소극장들 아주 살기만 예. 어렵고요. 지역 문화는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도서 지원도 상당히 많이 서로 축소되고. 통합하고 축소해버렸고 도서관 구입비도 축소해버리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 생태계의 기초예술 분야, 기초문화예술 분야를 완전히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모른 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 선언문에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선언문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이 문화예술계의 이런 정책 제안이기도 해요. 네. 조국 혁신에 대한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걸 잘 받아서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동안에 많은 정당들이 뭐 문화예술계랑 정책 간담회도 하고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때뿐만 해서는 안 되고 검찰 독재 뭐 조기종식, 네. 뭐 안간 석공 정권 조기종식도 예. 문화예술계가 함께 국민의 정서와 함께 네. 문화예술계가 앞잡이가 되고 국민의 정서를 불러 일으켜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변호사들만 주장하지 말고 예. 문화예술계가 폭넓게 연극으로도 하고 이야기도 써내고 웹툰도 그려내고 심지어는 어떤 다큐 감독은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검찰의 흑역사를 네. 다큐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충분히 지원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집권당은 되지는 않겠지만 네. 국회의 의석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런 예산들을 많이 늘려내서 네.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다양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선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네. 괜히 저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막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밀면 밀리는 대로 막 밀려가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외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변방이 된 느낌이 좀 들고 문화예술은 마찬가지고요. 눈 떠보니 후진국.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문학 쪽에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최은영 작가가 쓴 소설이나 그 디디의 촉이라는 소설도 있는데요. 그 최영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황정은 작가가 네, 썼는데 최근의 작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용산 참사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작가들이 합니다. 네. 이태원? 아니 예, 과거의 용산 과거의 참사. 철거. 예, 아, 철거. 예, 아마 예. 또 이태원 얘기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선언문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검찰이 짓이긴 국민의 슬픔을 우리는 소중하게 모시고 창작으로 그 아픔을 위로할 것이다 하는 발언을 해놨어요. 네. 이게 우리 문화예술들이 이 지금의 세상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159명이나 되는 이제 어린 청년들이 길바닥 걸어가다가 그렇죠. 그런 참사를 당한 것이고 뭐 세월호 참사 말씀하신 예. 용산 참사 그러니까 이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뭐 오히려 뭐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 네네. 아닙니까? 지금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뭐 박은정 전 검사, 뭐 차규근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이 굉장히 또 문화예술인들한테는 큰 충격을 줬던 것 같고 이 자리에 그 문성근 선생님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상가는 처음 가봤다.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제가 어릴 때죠. 만 22살? 만 22살일 때 저희 소속사하고의 분쟁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때 소속사하고의 분쟁이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저를 이제 마약을 한다고 소문을 내고 공익신고 같이 그렇게 제보를 정말요? 해서 네. 그런데 한 달 반 안에 제가 서울지검도 갔다 오고 수원지검 검사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송파경찰서에 가면서 그게 사건이 이제 바깥으로 뭐 그 마약 수사 인지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뭐 폭력으로 해갖고 뭐 건달 남자친구를 동원해서 뭐 기획사 사장을 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일파만파 나오게 되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저는 그냥 마약 조사를 하자는데 머리카락이랑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서울지검 때는 뭐 뭣도 모르고 끌려가고 하룻밤을 유치장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네. 수원지검 때는 안 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서초구청 이제 화장실에서 네. 여경을 한 분을 대동을 해갖고 화장실에 같이 네, 들어가서 네. 다 이제 검체를 해주고 그랬는데 송파경찰서는 그냥 끌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저는 검사하면 나올 줄 알았죠. 네. 그런데 뭐 그냥 가둬놓고 그러고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온갖 언론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균 사건이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일탈 뭐 이런 걸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은 수사기관, 네. 수사기관을 이용한 어떠한 그 정부의 잘못이나 이런 걸 덮기 위한 그런 공작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으로 더 크게 퍼뜨리고 이 사람을 도저히 숨을 쉬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 건 결국 정부와 언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 10년간 고생했어요 그때. 10년이나. 네, 10년간 고생했는데 그때는 심리 상담도 없지요. 뭐 공황장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조차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22살짜리 여자애가 자다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자다가 그냥 심장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벌떡 일어나요. 너무 그 억울함 그러면 잠을 때문에. 또 못 자요. 자면은 또 악몽을 꾸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때로는 제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꿈을 꾸고 막 이런 게 제가 30 넘어서까지 이어졌었죠. 근데 30 넘어가니까는 이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막 방황도 하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산에 가자 뭐, 네. 뭐 해외 가자 그래서 예. 오지 여행 하시던 분이니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좋아졌고 네. 또 제 동생이 김치 봉사 가자 뭐 예. 하자 왜냐하면 사람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봉사를 하러 가니까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일단 좋아해 주시니까 아 내가 세상에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 버렸다. 이걸로 해서 저도 어쩌면은 뭐 달리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죠. 저희 지금 작가가 찾아준 기사 봤더니 2011년, 네. 2011년 11월 24일 기사인데 그때 뭐 굉장히 뭐 옷을 다 벗기며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것까지 시키고 그랬었나요? 상당한 모욕감이 드셨겠어요. 저는 무슨 뭐 제가 테러범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테러범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있다가 끌려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뭐 신체 어느 한 부위에 뭐 마약 같은 걸 숨겨갖고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왜 그렇게까지 베껴갖고까지 검사를 하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수치심과 네. 일단은 그런 걸 당했었을 때 자백강요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아. 그 이제 제가 끝까지 네. 이거는 그 팬이 와서 나한테 저걸 한 거고 무슨 뭐 공모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그 사진을 저한테 꼭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합니다. 네네. 본질은 뭐냐면은 돈 문제였거든요. 돈 문제였어요. 예. 네, 그 돈 문제가 생겼는 이제 그 돈을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간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투자 받은데 그 돈을 안 물어줄 거 아니에요. 한 3배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네. 일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한 10몇억 정도니까 투자 받은 돈이 세상에. 예, 97년 엄청 큰 돈이죠. 당시니까요. 1997년 당시에. 네.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는 말할 수 네. 있는 분위기로.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영수 처리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걸 저한테 내역을 주는 거지 제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역도 없지. 네. 되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기 사건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지껏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하고 아직도 있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연예인들 소속사와의 네, 관계 네. 이런 게. 그래서 그 예술 활동 대상자 예. 쌍방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법을 저는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거 진짜 중요하네요. 저희 이 세금 계산서 끊어보면은 거기 예. 공급받는 자가 예, 예.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해서 관계자한테 보내게 돼 있잖아요. 네, 세무 네. 관계자한테 예. 회사 내에 예. 뭐 경리를 보시는 분이라든지 이메일 하나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예. 예, 그 그렇죠. 활동 자체를 직접 예. 수행한 사람한테. 예. 예, 그래서 그 너무 내역을 필요한 다 법안이네요. 보여주면 그러니까 되는데. 사실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 뭐 돈 많이 벌고 막 유명해지는 연예인 막 이렇게 딱 하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게 너무 많다. 네. 그 법을 꼭 해야 근데 되겠다. 사실은 넷플릭스가 영화 한 편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제작하잖아요. 네. 100억 예산 규모의 영화를 제작하면 제작사한테 4억만 줍니다. 그거 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수고비로. 네. 그러니까 100억짜리 진짜요? 투자해서 4억만 줘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모든 저작권을 다 가져가요. 네.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나가는 작품은 제작사가 네.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이것도 바꿔야 굉장히 되겠다. 문제가- 그러니까 네. 그 OTT 관련해서 네. 네. 상당히 많이 바라보고 바꿔야 되고 네. 예. 우리나라의 TVN이랄지 뭐 쿠팡이랄지 예, 이게 네, 어려운 게 예. 넷플릭스는 될 줄 알았지. 예. 근데 안 돼. 이 시장이 국내 시장에 조금 한정돼 가지고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요 최근에.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화계가 매우 어려운 불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편 천만 영화 나오는 것이 네. 영화계가 잘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매우 어렵고 네. 아까 이제 이성균 네. 배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하게 사회적 타살이죠. 그렇죠. 아니 네. 국가 폭력에 의한 타살입니다. 명백하게. 네. 수사하는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게 안거서공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 네. 그래서 수사 내에 마약팀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태원 참사 때도 제일 먼저 간 게 마약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얘들 마약한다고 생각한 거야. 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마약팀을 만들어서 이성균도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협박하는 사람이 충분히 돈을 못 뜯어내니까 제보한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팀은 오직 이것만 믿고 이성균을 올가맨 거고 네. 이성균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을 안 믿어. 믿어주지 않아요. 이미 마약팀에서 작정하고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계속 언론에 흘리죠. 진짜 이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이성균 배우 사망 사건은 명백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 사건이에요. 자살이 아니라 이게 행위는 자기 스스로. 사진으로 갔지만 네. 그러나 전 과정이 폭력적 살해 사건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죠. 그래서 이성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또 우리 동네 네. 시골 동네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의 아저씨 다시 보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맞아요. 시골 동네 말고 전국이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시골 동네밖에 몰라가지고 나의 아저씨 다시 보기를 하면서 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지금 봐도 명작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불과 며칠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네, 이성균 씨를 추모를 했죠. 네. 아, 그랬어요? Time to Say Goodbye를 이제 같이 부르면서 이성균 네. 씨 얼굴을 띄워놓고 네, 추모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네. 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비정상적입니다. 왜 이렇게 맞습니다. 됐는지를 판단하고 결국은 정치가 올바르게 가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 대표 전주에 갔는데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아 예. 제가 오늘은 광주에 가십니다. 예. 제가 그 고당위원장으로서 옆에서 같이 갔는데요. 예.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그 좀 밀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도 쪽으로 걸어서 왜냐하면 차도 네, 차도 네. 방해를 안 되니까 인도 네. 쪽으로 걸어서 가는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악수를 청하시고 환호하고 사진 찍고 네. 이 정말로 대중의 열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대표님 혹시 악수할 때 악력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했더니 정말로 따뜻하게 느끼고 있다고. 한 번도 이렇게 그 악수할 때 안답니다. 이 악수에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를 안 돼요. 악수의 힘으로. 악수의 힘. 예. 네. 근데 잡는 느낌이 다 다르대요. 예. 살짝 잡는 사람, 끝에만 건드리는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 깊게 악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지지한다는데 99.99%가 깊게 악수했다고 그렇구나. 뭐 가게에서 뛰어나와서도 악수를 하고요. 네. 그 사실 최근에 그 도태우 변호사라고 5.18 폄훼하고 뭐 일간 베스트 게시물을 막 퍼다 나르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그 막말 문제가 있던 분인데 결국 공천을 주기로 했어요. 이제 네. 대구에서 출마하면 당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뭐 뿐만 아니라 친일 찬양 얘기도 나와요. 대전 서구 갑구의 조수연 후보는 자기 페이스북에 2017년 일이긴 합니다. 조선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는가?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작품에서도 얘기했었죠. 최근에 제가 낸 작품이 그 윤동주의 북간도 시절이에요. 네. 그 윤동주의 중학교 시절, 그때는 중학교를 5년 다녔으니까 중학교 시절인데 일제 시대 공부를 아주 깊게 했죠. 그래서 덕분에 깊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근대화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식민지 일본이 근대화. 식민지 해가지고 우리를 근대화 시켰다. 네. 잘 살게 뭐 했다. 철도도 놔주고 뭐 이런 거 일본 덕분에 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이죠. 논리가 있는데 만일 식민지가 안 됐으면 우리 백성 중에 우리 관료 중에 정약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조선 말기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정약용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이런 분들이 다 철도 놓고 했겠죠. 근대화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빌려와서 자기 힘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알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작가들은 삼류 취급해요. 네 얘기를 해, 네 얘기를. 왜 니체 얘기하고 사르트르 얘기를 해? 네 얘기를 하라니까.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그렇죠. 진행자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하고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끝도 없이 남의 걸 가져와서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남의 걸로 인정 투쟁하는 사람이야. 남의 걸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특히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성격적 특징이. 국힘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이런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오지 못하고 남의 거에 빗대고 남을 욕하는 걸로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는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마디로 저는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본 가서 국회의원 하지.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나? 네. 왜 출마는 왜 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아니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영입의 그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정치인이 지금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두 분 모두 비례대표 후보 출마하십니까? 그 101명이 몰렸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 후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자 우선 가수 리아 씨는 아까 이제 입법 활동도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예컨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1호 법안으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1호 법안으로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성균법.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지금 아직 모자라지만 네. 예. 수사 내용 유출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혐의가 그렇죠. 결정되기 예, 예. 전에는 그런 대중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직업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은 어디 가서 일도 못 합니다. 맞아요. 뭐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노동을 할 수가 있어요. 노동에서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법으로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수사 내용 유출 방지법 네. 이라는 거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무법인데 예, 그 활동을 직접 한 연예인이나 네. 예술인에게도 네.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수준의 그런 내역을 보내줘라. 공급받는 자 측에서. 네. 그러니까 그 공급받는 자 측과 이 우리 회사인 이 갑인 이 회사 측과 네. 매번 그렇게 담합을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최대한의 투명성을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냥 예전엔 그랬어요. 이거 홍보 행사야 그러면은 그냥 가고 티켓을 파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러면은 초대권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 돈을 안 줘요. 남는 게 없고.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안 예, 줘요. 그 일은 했는데. 실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네. 주어지는 게 맞다. 그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사실 가수도 뭐 배우도 네. 다 노동자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노동자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네.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홍보야. 아싸! 이거는 저기 없어 출연료 없어 막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거 금지 법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자 선생님도 이번에 비례대표 출마하시나요? 저는 출마를 고민 끝에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왜요? 그 제가 창당하자고 꼬시고 네.
꼬실 때는 출마할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 계속 돼 왔는데 혁신당이 점점 지지가 늘어나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시기심도 생겨요. 왜 저 사람을 입당시키지? 이런 시기심이 자꾸 생기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아닌데 왜 저런 사람까지 이게 입당시키지? 내 이런. 내면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내면에서 발생하고 자꾸 탐욕이 생기고 예.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그 비판적 이성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비판적 이성의 핵심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뭐냐면은 나치가 그 어느 관료한테 네. 유태인 학살해 계획을 짜와 그러면 이 사람은 도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야. 오직 그 명령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악의 평범성 이런 네, 네. 생각을 예.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식도 가진 네. 사람이고 교양이 있고 성실하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히틀러의 명령을 아무 의심 없이 수행했어요. 이게 이제 도구적 이성이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 비판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조국혁신당에 남아서 조국혁신당 비판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예. 예. 아니,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성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있어야 되고 예. 다른 목소리를 낼 그런 수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돼요. 예, 다른 예. 목소리 필요합니다. 예. 다른 목소리 낸다고 막 아니면 욕하고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돼서 예.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의심하다가 네. 이 탐욕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인가 아닌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옷을 입지 않기로 입는 길에 나서지 않기로 입지 않기로가 아니라 입는 길에 나서지 않기로 이렇게 건강하다. 결심을 해봤습니다. 예, 건강하다. 이런 사람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선거 복판이 되니까 정말 그 온갖 그 욕심과 탐욕들이 막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그 복판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예. 저는 싸우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싸우자. 네. 일단 들어가서 싸워야 제가 된다.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렇게 깊이 이제 고뇌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으니 싸울 수 있는 검을 쥐어보자, 네. 쥐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국민 슬픔을 누가 닦아줄 것이냐,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 그걸 조국혁신당이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조국 대표님도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예술인 선언을 봐도 네. 슬픔을 이제 닦는 그 창작으로 위로를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창작과 더불어 눈물을 닦아준과 더불어 저는 직접 이제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 좋아요. 네. 가서 하시고요. 네. 저는 또 제 역할이 있고요. 제가 원불교 교도인데요. 네.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우리 원불교의 핵심적인 그 수행입니다. 네. 법회 끝나면 늘 마음 공부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 기간이 마음 공부, 내 마음이 요동치는 그걸 느낀 기간이에요. 네. 이제 전 당에 남아서 또 비판적인 예. 목소리를 또 내고 의원님들이 잘못하면 왜 잘못하십니까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당 안에 너무 다 올소이다, 이게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건강한 목소리가 네.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자처하시니까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조국 듭니다. 대표가 잘하고 계시는데 예. 혹여라도 모르죠. 사람 얘기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배지를 달게 되면 모르죠. 그때 이제 예. 그 선거처럼 날카롭게 송곳처럼 찔러대야죠. 제가 아까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철회하겠습니다. 예, 다시 반드시 칼을 잡고 휘두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호승심이 막 생겨가지고요. 안 되겠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네. 만원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낙 호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도 5.18 폄훼가 심해서 네. 독일의 그러니까요. 반나치법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 역사 왜곡 금지법 같은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심심할 때마다 뜨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조롱거리가 될 수 없는 이 그렇죠. 5.18의 참상을
이제 학생들도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버젓이 정치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5.18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성찰적 태도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고 말이죠. 그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걱정입니다. 대법원이 잘못한 일인데요. 지만원 씨가 5.18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대법원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제기한 고소고발한 주체가 개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재생산합니다. 그렇죠. 여러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우리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줘야 되고 사실 우리 사법제도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징벌적 보상제도가 네. 없다는 데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가면은 특히 노동 환경 분야에서 임금 체불 특별 처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 뭐 네. 대우 위니야 네. 결국에는 골프장 팔아서 자기 돈 자기 챙기고 감옥 갔잖아요. 300몇 억이나 이제 노동자들한테 임금 네. 체불했는데 임금체불 금지법. 예. 금지법 정도가 아니라 처벌 특별법. 처벌 특별법. 임금체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특별하게 한다. 처벌해라.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소기업 사장들이 이게 갑자기 결제가 안 돼가지고 못 주는 경우 허다한데 이걸 네. 처벌할 수는 없고 예. 어쨌든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빵꾸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보험부터 그럼요.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게 예. 생활이 빵꾸가 나는데 일종의 살인 행위예요. 가정 파괴 행위라고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대우 위녀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걸쳐 3년 넘게 이 체불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적어도 1년 이상 1억 이상이 체불이 되면 임금 체불을 300억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 과태료 300만 원. 네. 300만 원? 300억 아니 300억. 300억. 예. 300억에 해당하는 징역 50년. 네.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체불을 안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분명한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또 유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장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언제까지 노동자가 회사에 갔다가 일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 맞아요.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더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재밌는데요. 예,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고 끝으로 그래도 30초씩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조국혁신당은 지민 비조의 그 뭐라 그럴까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비조 지민으로. 비조지민. 예,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나와서 민주당도 찍어주자. 예. 아니 사실상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꽤 올라갈 것 같은 바닥 민심을 느꼈어요.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때문에 투표장에 가겠다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살짝 당의 뜻하고 반대로 개인적으로 예. 비조지민으로 갑시다. 비조지민으로 갑시다. 네. 예. 여러분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선생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좀 샤이하셨던 40대 여러분들, 예, 그리고 50대까지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같이 이렇게 작고 힘이 많지 않은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주시는 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에 잘못돼 가고 있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그러한 정치 문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종식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그 예전에 대한민국 잘 커나가던 항해하던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게 국민이 오히려 더 나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옆에서 소리 질러서 그냥 이렇게 북돋을 뿐입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 보시면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정말 찬란한 문화 강국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조금 멈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다시 좀 새로운 활기가 문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일조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인터뷰 모실 분은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입니다. 이분이 새로운 특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광고 잠시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